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모의고사 문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작업은 입력입니다. 첫 번째 모의고사 문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입력을 할 때는 먼저 탭키를 눌러가며 제목을 입력하고 나머지 자료를 입력하는 부분은 미리 범위정을 하고 엔터를 누르며 입력하는 것이 빠릅니다. 자, 그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날짜를 입력할 때는 최대한 간단하게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15 빼기 5 빼기 18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연도가 4자리 그리고 5는 05로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입력할 때 시험지에 있는 모든 숫자를 다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입력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입력 작업을 하실 때는 오타가 발생하지 않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여러 영역에 대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고 C4부터 G4 영역은 글꼴 스타일과 채우기 색을 지정해야 합니다. 기본 작업 이 시트를 클릭하고 병합할 부분을 범위정합니다. A5부터 6을 드래그하고 컨트롤을 누른 채 A7부터 9, A의 10부터 12, 그리고 A의 13부터 B13까지 드래그합니다. 이 상태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C4부터 G4 영역을 범위정하고 글꼴 스타일에서 굵게를 클릭합니다. 채우기 색은 표준색에서 노랑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서식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입니다. 천 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고 여기에 개를 추가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0일 때는 0개가 표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C5부터 H13까지 범위정을 하고 컨트롤 2를 누릅니다.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고 이 중에서 세 자리마다 콤마가 표시되고 마지막 숫자인 0을 표시하는 형식인 샵, 샵샵 0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뒤에 표시할 개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모든 숫자의 표시 형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서식은 테두리입니다. 표 전체에 대해서 모든 테두리와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합니다. 표의 임의의 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A를 누릅니다. 테두리의 펼침 단추에서 모든 테두리를 클릭하고 다시 펼침 단추를 누른 후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네 번째, B5부터 B12 영역의 이름을 제품명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B5부터 B12 영역을 범위정하고 이름 상자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제품명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마지막 서식 문제입니다. H7 셀에 최고 인기 품목이라는 메모를 삽입합니다. 이 메모가 항상 표시되도록 설정하고 메모 서식에서 맞춤 자동 크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먼저 메모를 넣어 볼게요. H7 셀을 클릭하고 오른 버튼을 누른 후에 메모 삽입을 클릭합니다. 기존에 사용자 이름이 있다면 지워버리고 최고 인기 품목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자동 크기를 설정하기 위해서 메모의 테두리에서 오른 버튼을 누릅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이렇게 메모 안쪽에서 마우스 포인터가 I자일 때 오른 버튼을 누르면 자동 크기를 설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테두리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고 메모 서식을 클릭합니다. 맞춤을 클릭하고 자동 크기를 클릭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항상 표시되도록 하기 위해서 셀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고 메모 표시 숨기기를 클릭합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메모의 자동 크기를 설정할 때는 메모의 테두리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고 메모를 항상 표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셀에서 오른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는 조건부 서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A4부터 G15 영역에 대해서
직위가 주임이면서 총 급여가 400만 미만인 행 전체에 글꼴 스타일을 굵게, 글꼴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지정합니다. 조건이 두 개이고 이 두 조건이 이면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ND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 직위를 클릭하고 주인과 같은지 비교합니다. 그리고 총 급여를 클릭하고 400만 미만인지 비교합니다. 이렇게 수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식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1회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할 때는 제목은 범위에서 제외하고 행마다 달라지는 값은 F4를 2번 눌러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러 가겠습니다. 제목을 제외한 부분을 범위 정하기 위해서 A4셀을 클릭하고 Ctrl Shift를 누르고 아래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범위 지정을 합니다. 물론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홈 탭에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고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합니다. 셀을 쉽게 클릭하기 위해서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여기에 수식을 입력합니다. 는을 누르고 AND를 입력하고 가로를 입력합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직위가 주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의 직위를 클릭하고 이 값은 행마다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F4를 2번 누릅니다. 이 값이 큰 따옴표 주임과 같은지 비교합니다. 컴마 두 번째 값 총 급여를 클릭하고 F4를 2번 누릅니다. 이 값이 400만 미만이기 때문에 적다 400만 입력합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누릅니다. 이제 서식을 클릭하고 글꼴 스타일에서 굵게, 글꼴 색은 표준색에서 파랑을 클릭합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값에 대해서만 파란색으로 바뀌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함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 지점이 동부인 매출액의 합계를 구해야 합니다. 지점이 동부라는 것은 조건입니다. 조건이 있는 매출액의 합계는 dsum을 사용합니다. dsum을 입력하고 표 전체를 범위 지정합니다. 이때 제목을 꼭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산할 항목, 지금은 매출액의 합계이기 때문에 매출액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리 입력한 조건을 드래그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결과에 대해서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올림을 처리하는 함수는 라운드업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올림을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dsum 앞에 입력하고 두 번째 인수로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지금 현재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기 위해서는 -3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수점 아래 두 자리를 표시하고자 한다면 자릿수에 2를 입력하고 소수점 아래 한 자리만 표시하고자 한다면 2를 입력합니다. 만약 정수 부분까지만 표시하고자 한다면 0을 입력합니다. 그런데 10의 자리까지만 표시하고 1의 자리에서 올림을 처리한다면 -2를 입력합니다. 100의 자리까지만 표시하고 싶다면 -2를 입력합니다. 문제에서는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1000의 자리까지 표시를 할 때는 0이 3개입니다. 그리고 자릿수는 -3을 입력합니다. 이 자릿수를 표시하는 방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계산 작업 시트를 클릭하고 조건을 입력합니다. 조건은 지점이 동부입니다. 그래서 지점을 입력하고 동부를 입력합니다. 이제 합계를 계산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올림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라운드업을 먼저 씁니다. 라운드를 쓰고 라운드업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dsum을 입력합니다. ds 세 번째 dsum을 더블 클릭합니다. 표 전체를 범위 정하고 컴마 계산할 매출액을 클릭합니다. 컴마 조건을 드래그합니다. 가로를 닫고 컴마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1000의 자리까지만 표시하기 때문에 -3을 입력합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상여금이 120만보다 크면서 기본급이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인원수를 구해야 합니다.
인원수를 구하는데 조건이 있기 때문에 count if이고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count if s를 사용합니다. count if s를 입력하고 첫 번째 조건 범위를 범위 정합니다. 상여금입니다. 그리고 조건을 입력합니다. 크다 120만입니다. 같다가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기본급이 기본급의 평균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기본급을 범위 정하고 컴마를 누르고 조건을 입력합니다. 그런데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average 함수를 써야 합니다. average 기본급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급보다 크거나 같은지 평균 이상인지를 비교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것은 부등호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따옴표가 필요하고 average는 함수, 즉 명령어이기 때문에 따옴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와 average 함수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 안에 and 기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count if를 끝내고 마지막에 계산된 인원수 뒤에 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서 and를 입력하고 명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count if나 sum if에서 부등호와 함수를 같이 입력할 때는 and로 연결해야 한다는 점 아주 중요합니다. J12셀을 클릭하고 는을 입력하고 count if s를 입력합니다. COU 다섯 번째 count if s를 더블 클릭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상여금입니다. 상여금을 드래그하고 컴마 큰 따옴표 크다 120만입니다. 큰 따옴표 컴마 이제 기본급을 드래그합니다. 컴마 큰 따옴표 크거나 같다를 입력하고 큰 따옴표로 닫습니다. and를 입력하고 average 함수를 입력합니다. AVE를 입력하고 두 번째 average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기본급을 드래그하고 가로를 닫고 가로를 한 번 더 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명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또 and를 누르고 큰 따옴표 명을 입력합니다. 큰 따옴표를 닫고 엔터를 누릅니다. 세 번째 함수 문제는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을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번호는 이러한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별을 의미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고 이 문자의 위치는 8번째입니다. 그래서 성별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mid 주민번호 컴마 8번째부터 1개 이렇게 mid로 추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추출한 값에 대해서 1이라면 남 2라면 여 3이라면 남 4라면 여 이렇게 1, 2, 3, 4에 해당하는 값을 나란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 2, 3, 4에 해당하는 값을 나란히 입력해서 표시할 수 있는 함수가 바로 추주입니다. 그래서 추주를 먼저 입력하고 주민번호에서 성별을 표시하는 그 글자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1, 2, 3, 4에 해당하는 값을 나란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D17셀을 클릭하고 는 CHO를 입력하고 탭키를 누릅니다. MI 탭키를 누르고 주민번호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을 클릭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클릭하고 컴마 8번째 한 글자이기 때문에 8,2를 입력합니다. 가로를 닫고 컴마 큰 따옴표 남 그리고 두 번째 2에 대한 값은 여 그리고 세 번째 남 네 번째 여를 입력합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를 누릅니다. 채우기 핸들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모든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함수는 if와 large 함수입니다.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은 최우수,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우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백을 표시해야 합니다. 먼저 large 함수는 특정 범위 내에서, 즉 총점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찾아내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높은지 찾으려면 2를 입력합니다. 이 값이 현재 이 사람의 총점과 같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최우수를 입력합니다. 바로 이렇게 참값에 대해서 입력할 값을 표시하는 함수는
if가 되겠죠? 맨 앞에 if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if를 입력합니다. 두 번째 if large 총점 컴마 2입니다. 이 값이 이 사람의 총점과 같다면 우수를 입력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는다면 공백을 입력합니다. 가로를 닫습니다. 그런데 if가 2개 시작했기 때문에 닫을 때도 2개를 닫아야 합니다. J17셀을 클릭하고 는을 입력합니다. I를 누르고 탭키, LA를 누르고 탭키를 누릅니다. 총점 범위를 드래그합니다. 그런데 이 총점 범위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F4를 눌러야 합니다. 컴마 2를 누릅니다. 가로를 닫고 이 값이 현재 이 학생의 총점과 같은가 비교를 해야 하는데 클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왼쪽 가는 방향키를 누릅니다. 컴마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한영키를 누르고 최우수를 입력합니다. 컴마 만족하지 않는다면 다시 if를 입력합니다. LA large를 다시 입력하고 총점을 다시 범위정합니다. 지금은 총점을 범위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래에서부터 드래그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F4를 누르고 컴마 2를 입력합니다. 는을 누르고 왼쪽 가는 화살표를 눌러서 이 사람의 총점이 같다면 컴마 큰 따옴표 우수라고 입력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는다면 공백입니다. 그래서 컴마를 누르고 큰 따옴표를 연속 2번 입력합니다. 가로를 닫고 가로를 한 번 더 닫습니다. 항상 마지막 가로는 검정색이어야 합니다. 특히 이렇게 다중이프를 사용했을 때는 가로의 색깔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엔터를 누르고 채우기 엔드를 더블 클릭합니다. 함수 마지막 문제입니다. 원서 번호의 왼쪽에서 첫 번째 문자를 추출하고 이 문자를 참조표에서 찾아서 지원학과를 표시합니다. 그런데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지원학과에 코드 오류를 표시해야 합니다. 오류를 처리하는 함수는 if 에러입니다. if 에러를 입력하고 여기에 수식을 입력합니다. 특정 값을 참조표에서 찾아서 그에 관련된 값을 입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hlookup을 사용합니다. 찾을 값은 원소 번호의 왼쪽 첫 번째 글자입니다. 그래서 left 원서 번호 1이라고 입력합니다. 참조표를 범위 지정합니다. 가져올 값의 행번호는 2입니다. 2를 입력하고 정확하게 찾아야 하기 때문에 0을 입력합니다. 가로를 닫고 이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입력할 값을 마지막에 입력합니다. 코드 오류입니다. 큰 따옴표 닫고 가로를 닫습니다. 직접 입력해 볼게요. D29셀을 클릭하고 는 if 에러를 먼저 입력합니다. I를 누르고 if 에러를 더블 클릭합니다. HL 탭키를 누르고 찾고자 하는 값은 원소 번호의 왼쪽 첫 글자입니다. L2 탭키를 누르고 원소 번호를 클릭하고 2를 누릅니다. 가로를 닫고 이 값을 이 표에서 찾아야 합니다. 참조표를 범위정하고 이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참조표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F4를 눌러줍니다. 컴마를 누르고 표시하고자 하는 값의 행번호 2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값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0을 입력합니다. 가로를 닫고 오류일 때 값을 입력합니다. 큰 따옴표 코드 오류라고 입력합니다. 큰 따옴표를 닫고 가로를 닫습니다. 엔터를 누르고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합니다. 세 번째 분석 작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분석 작업은 시나리오에 관한 문제인데요.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해서 표 1에서 집행률 개가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집행액 합계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집행률 개가 변경 셀이 되고 집행액 합계가 바로 결과 셀이 됩니다. C10셀의 이름을 집행액 합계, D10셀의 이름을 집행률 개로 이름 정의해야 하고 시나리오 1은
비율 인상, 집행률계를 80으로 설정합니다. 시나리오 2는 비율 인하, 집행률계를 50으로 설정합니다.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분석 작업 1 시트의 바로 왼쪽에 위치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설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위치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석 작업 1 시트를 클릭하고 먼저 이름 정의를 실행합니다. C10셀을 클릭하고 이름 상자에서 집행액, 합계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D10셀을 클릭하고 이름 상자에서 집행률 계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데이터 탭을 클릭하고 가상 분석에서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추가를 클릭하고 첫 번째 시나리오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비율 인상입니다. 화살표를 클릭하고 변경셀을 클릭합니다. 엔터를 누르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집행률 계의 값은 80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를 추가하기 위해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의 이름은 비율 인하입니다. 화살표를 클릭하고 변경셀을 클릭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고 집행률 계의 값을 50을 입력합니다. 이제 확인을 클릭하고 요약을 클릭합니다. 결과 셀은 C10셀입니다. C10셀을 클릭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시나리오 요약 결과가 표시되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갈게요. 두 번째 분석 작업은 정렬입니다.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포지션을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순으로 정렬해야 합니다. 바로 사용자 지정 목록을 사용해야 하고요. 동일한 포지션인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기준 추가를 해야 합니다. 이 색인 값이 위에 표시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분석 작업 2 시트를 클릭하고 표 안을 클릭합니다. 정렬을 클릭하고 정렬 기준에서 포지션을 선택합니다. 정렬에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하고 목록 항목에 문제에서 주어진 순서대로 포지션을 입력합니다. 투수를 누르고 엔터, 포수, 엔터, 내야수, 엔터, 외야수를 입력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추가한 목록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기준 추가를 클릭합니다. 다음 기준은 가입 기간입니다. 이번에는 정렬 기준이 셀 값이 아니라 셀 색입니다. 셀 색 없음을 클릭하면 이 항목에서 채우기로 설정된 색깔이 표시됩니다. 이 색을 클릭하고 위에 표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매크로입니다. N4부터 N14 영역에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고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합니다.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C17에서 D19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클릭할 때 평균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합니다. 1번 모의고사와 마찬가지로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그리고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합니다. 매크로 작업 시트를 클릭하고 개발 도구를 클릭합니다. 삽입에서 단추를 클릭하고 C17에서 D19까지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단추를 그려줍니다. Alt를 누른 채 드래그 하시면 셀의 크기에 맞게 그리기가 쉽습니다. 매크로의 이름은 평균입니다. 평균을 입력하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의 이름과 매크로 저장 위치를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제 평균을 계산합니다. N4셀을 클릭하고 는 AV를 입력합니다. 에버리지를 더블 클릭하고 1월부터 12월까지의 값을 드래그합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를 누릅니다. 채우기 핸들에서 더블 클릭하고 다른 셀을 클릭합니다. 이제 기록 중지를 클릭합니다. 단추의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 단추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고 텍스트 편집을 누릅니다. I자일 때 드래그해서 단추 5가 선택되도록 하고 평균을 입력합니다. 다른 셀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매크로는 서식에 관한 매크로입니다. B3부터 B14, D3부터 D14 영역에 글꼴색을 표준색 빨강으로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고 사용하는 도형은 빗면입니다. 빗면 도형을 F17에서 G19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는 서식으로 입력합니다. 도형을 클릭할 때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삽입에서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을 클릭합니다.
빗면 도형을 클릭하고 F17부터 G19까지 Alt를 누른 채 드래그 합니다. 먼저 도형의 이름을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도형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고 매크로 지정을 클릭합니다.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입니다. 그리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서식을 지정할 부분을 범위 정합니다. B3부터 B14까지 드래그하고 컨트롤을 누른 채 D3부터 D14까지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글꼴색을 빨강으로 설정합니다. 다른 셀을 클릭하고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평균을 지우고 글자색을 모두 검정으로 변경한 후에 매크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을 클릭하면 평균이 계산되고 서식을 클릭하면 글자 색깔이 변경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작업 차트입니다. 제공한 차트를 변경하는 내용인데요. 별정 통신 서비스 계열을 제거하고 차트 종류는 누적 세로막대형으로 변경합니다. 차트의 제목을 차트 위로 지정하고 A1 셀과 연동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부가통신 서비스 계열의 2019년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안쪽 끝으로 설정합니다.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각각 0%로 설정해야 합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차트 작업 시트를 클릭하고 차트에서 오른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선택을 클릭합니다. 별정 통신 서비스 계열을 삭제해야 합니다. 별정 통신 서비스를 클릭하고 제거를 클릭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차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서 오른 버튼을 누르고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합니다. 누적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차트 제목을 추가하기 위해서 디자인 탭에서 차트 요소 추가를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 차트 위를 선택합니다. 셀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고 는을 입력합니다. A1 셀을 클릭하고 엔터를 누르면 A1 셀의 값이 차트 제목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네 번째, 부가통신 서비스 계열의 2019년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해야 합니다. 부가통신 서비스 계열을 먼저 클릭하고 그 중에서 2019년 계열만 한 번 더 클릭을 합니다.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클릭하고 문제에서 제시된 안쪽 끝에를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0%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계열만 선택되어서는 이 기능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계열을 선택하고 오른 버튼을 누릅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하고 계열 겹치기에 0, 간격 너비에 0%를 입력합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을 종료하면 이렇게 차트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모의고사 2번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복습해서 연습하시고 새로운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새롭게 추가된 함수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